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할 김산입니다. 조금 전에 호스트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아주 작은 선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서 와, 유산화는 이래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있다가 제 소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시작한 주제는 이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모르죠, 미래인데. 그죠? 모르죠. 미래를 생각을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건강하지 못한 노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죠? 건강, 돈.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플러스 20년을 상상을 해보세요. 2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20대라면 20년 뒤 한창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20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혹은 20대라면 40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건강이나 돈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상태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노후. 예전에는 노후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노라라는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편안해 보이시죠? 여유로워 보이고 아파 보이지 않죠? 자,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노후의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럴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 꽤 계시네요? 생각하고 다른데? 자,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부부가 나란히 칵테일 한 잔을 마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 노후라는 게 꼭 상상만큼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런 노후를 상상해 보셨나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죠? 나는 아닐 거야.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이 모습이 나의 미래는 아닐 거야. 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공통점이 뭘까요? 고개 숙이고 또 하나.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안타깝죠? 남자들은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후를 맞기 싫으면은 남자들은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산화를 알기 전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후루룩 넘어갈 거예요. 제가 했던 일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죠? 네, 초등학교 때 저는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상상이 안 가죠? 했었어요. 덩치가 커지면서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신문 배달을 초등학교 때 왜 시작을 했을까요? 돈 벌려고. 돈을 왜 벌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전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사회생활을 빨리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을 주말에 한번 같이 현장에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딱 하루하고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더라고요. 끈기 없는 것들. 저는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근데 공부는 언제 하냐? 안 했어요. 공부는 저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못했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중상위권에 항상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해도 중상위권에 있었어요. 하면 얼마나 잘했을까? 모르겠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공부하고는 저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V를 하시면서 셀카를 찍으시네요. 저를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시트지. 옛날엔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지금은 인터넷에 흔하게 쉽게 싼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5,000원, 10,000원이면 몇 미터씩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3M 미국에서 직수입한 필름지밖에 없었어요. 원단 자체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걸 시공을 못했어요. 굉장히 고급 인력이었어요. 제가 이때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아무리 못해도 30만 원 받을 거예요. 하루에. 일당으로. 좋은 기술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술을 배워라. 들어보셨죠? 기술을 왜 배우라고 할까요? 그죠? 굶어 죽지 않으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저는 유산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똑같은 인테리어 현장에 있는데 저는 인테리어 종목 중에 한 종목일 뿐인데 이걸 총괄하는 인테리어 업자들 제 수입의 몇 배를 가져갑니다. 직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 먼저 빨리 되고 싶어 하는 게 대리. 그죠? 대리 그 다음에 뭐죠? 과장. 과장이 빨리 되고 승급하고 승진하고 싶어 하는 게 부장. 똑같습니다. 이 계통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테리어에 손을 댔습니다. 도면 칠 줄 알아요. 제가 했던 현장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치과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오피스 식당들 이런 현장들 인테리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었어요. 20대 중후반에. 20대 후반에 제 수입이 1년에 1억은 넘었어요. 순수익이. 제 나이가 올해 몇 살일까요?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할 수 있었던 나이예요. 88 올림픽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럼 대충 제 나이가 나오시겠죠. 땡. 50이요? 나가주시겠어요? 오늘 정말 상상치 못한 리액션을 많이 받아요. 50. 더 분발하겠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바르겠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직업군들, 유산을 알기 전에 제가 만났던 직업군들은 그냥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어쨌든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쓰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직종들이 그렇죠. 저도 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직업, 앞으로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사실 거잖아요. 돌아가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지금 100세,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죽고 싶으세요? 120?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딱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싶어요. 늙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죠. 물리적으로. 근데 그런 삶을 꿈꿉니다. 왜 그게 그런 삶을 꿈꾸게 됐냐? 건강하니까, 첫 번째.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일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 여러분은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요. 직업군에 따른 수입 곡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인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직장인,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왜 공부를 시킬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래서 다 대학 나오셨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명문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50대에 하고 있는 일을 봤더니 결국 뭘 하고 있더라? 치킨집이나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대부분 다 그래요. 저희 형을 봐도 그래요. 저희 형이 저보다 5살 많습니다. 4년제 명문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내노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과를 전공을 했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홈쇼핑 합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인터넷 쇼핑몰.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다 결국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본인이 전공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엔 식당을 했어요. 요식업을 전공했냐? 아니요. 건축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건축을 전공했는데 식당을 하고 결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합니다. 사회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직장인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초봉이 있죠. 입사를 해서 처음에 월급을 받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은 늘어납니다. 아주 쥐꼬리만큼. 근데 쥐꼬리만큼 늘어난다고 생각을 못하게끔 회사에서 세뇌를 하죠. 너는 하는 만큼 받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 그럼 더 줄게. 그러면서 야간 수당을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시간 외 수입을 제한을 하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직원들을 부려먹습니다. 자, 자영업자 보면은 바닥을 뚫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기 돈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여윳돈을 갖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출을 받고 시작을 해서 바닥을 뚫고 시작을 합니다. 직장인보다는 수입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요. 그죠? 열심히만 하면.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 전 세계를 뒤덮었던 코비드 19. 그죠?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회가 자영업자들을 문을 닫게 했습니다. 맨날 데모하죠. 시위하고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또 다른 빨간색 그래프. 희한한 그래프죠. 평행선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변곡점을 지나더니 쭉 올라갑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왜 가능할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구조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100%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변곡점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수익 곡선이 쭉 올라가는 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레버리지 들어보셨나요? 아르키메데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수학자기도 하고요. 유레카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아르키메데스.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와 그리고 요 버팀목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게 지렛대 원리예요.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 지렛대 원리. 자, 요거를 경제학으로 풀어보면 레버리지라는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생소하신가요?
주식에서 많이 나왔어요. 주식에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 돈을 불리는 일, 주식에서는 그거를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2 곱하기 2 산수입니다. 2 곱하기 2가 몇일까요? 산수예요. 산수. 학교 다닐 때 6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땡이에요.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그쵸? 배운 대로 얘기하세요. 배운 대로. 상상해서 하지 마시고요. 배운 대로 하세요. 2 곱하기가 6이라고 배우셨어요?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다녀야 돼요. 자, 이 공식을 보면 9구단 보면 2단 같아요.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 이게 맞죠? 우리가 배운 원리예요. 우리가 배운 규칙입니다. 2 곱하기 2는 4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논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 곱하기 2는 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앞에 점수가 합해집니다. 앞에 점수가 다 합해져요. 2 곱하기 2는 옆에 노란색에 뭐라고 써있죠? 6이라고 써있죠. 4 곱하기 2는 8이 아니라 14입니다. 그죠? 맨 밑에 16,384 곱하기 2는 32,768이 아니라 65,534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원리예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인원이 축적이 되는 원리가 바로 레버리지 원리고, 이 레버리지 원리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산화를 알기 전에는, 이 회사를 알기 전에는 일할 때만 수익이 발생하는 신문 배달도 그렇고요. 일하지 않으면 돈 안 줘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내가 아침 새벽 5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4시, 5시까지 일을 해야 됐던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옛날 사람들은 노가다를 해야지 돈을 줍니다. 그날 출근 안 하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해서 제가 했던 일,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출근해서 현장에 있어서 일을 해야지 돈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쳇바퀴처럼 돌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안 비치네요. 이게 흡수하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돈을 법니다. 그거를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파이프라인 수입. 인터넷에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검색을 하셔서 한번 그 영상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라는 그 두 인물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물통 수입과 그 파이프라인 수입에 대한 그 정확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입을 원하는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절대 물통 수입, 내가 일할 때만 내 24시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물통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혹은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진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수입이 끊어지지 않고 매출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수입을 갖고 싶으시죠? 조용하네요. 초반에 임팩트가 셌나 봐요. 그러게 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초반에?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은 늘어나지만 일하는 시간은 적어집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결과예요. 결국. 초반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을 주진 않아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갑니다. 근데 직장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나요? 자영업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나요?
자영업은 열심히 일한 만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를 모르시는 분. 훅 넘어갈게요. 다 아시니까. 자, 회사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나는 그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통해서. 그리고 써본 그 느낌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합니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회원한테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한 그 사람한테 제품을 직접 공급을 합니다. 내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군가한테 연결을 했는지를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잘 짜놓은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고 거기에 의해서 나는 일정 부분의 캐시백, 수입을 받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배송이나 고객 지원이나 기타 업무, 제품 연구나 개발, 생산은 전부 다 회사가 맡아서 합니다. 나는 뭘 하냐? 내가 써본 느낌, 야, 써보니까 진짜 좋아. 그 느낌을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유했는데 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빠르게 많이 전달하는 사람이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녹색 창에다 검색을 해보면 경제용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리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유통에 대한 일부분이에요. 광고 마진이죠.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이게 경제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 받기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써본 느낌을 누군가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 영화? 무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참여를 시켜야지 안 졸아요. 범죄도시 보신 분? 투. 오. 자, 선물 줄 줄 알고 자꾸 그 소리 지르시는 거죠. 선물 없습니다. 그냥 집중해 주세요. 자, 범죄도시 영화를 보시고 소문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보고 꼭 참고 계셨어요? 소문 냈죠? 극장에서 나한테 캐시백 주나요? 안 주죠. 주면은 더 열심히 소문 낼 텐데. 근데 안 줘요. 근데 왜 소문내요? 재밌으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그 행위를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만약에 소득과 연관이 된다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 누구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 저 주세요. 제가 좋은 데 쓸게요. 전 당당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저 주세요. 제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공유. 그죠? 그리고 그 느낌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꾸준하게 해오셨던 거예요. 그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일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나의 소득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일이 되면은 포인트가 적립되고 캐시백이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엄청 뛰었죠. 아무 데서나 가서 기름 넣는다, 손. 저기 잠깐만요. 다이아몬드님.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그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저는 아직 배고프기 때문에 정해놓고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항상.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그죠? 슬기로운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한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되고요. 점포는 당연히 없고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관리비, 광고비를 줄여서 소개한 사람, 이 행위를 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 5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만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래? 5년 정도 있으면은 지금 수입보다 많아지겠네? 지금 내 월급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 거기에 에너지나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 그만큼의 일을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4년에서 5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 돈을 준다?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더 살아간다면 지금 과거의 5년보다 앞으로 5년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 전 세계 글로벌로 보면 200조가 넘고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5조가 넘습니다. 이 중에 약 35%가 2조죠. 2조 가까이 되죠. 약 35%가 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캐시백으로 지급이 됩니다. 어떤 행위? 공유하는 행위. 정보 공유하는 행위. 느낌을 공유하는 행위. 열심히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겠죠. 법적으로 35%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몇 가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해도 약 3,000개, 비공식적으로 3,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약 100여 개 회사만 합법적으로 공제조합에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 2,900개는 뭐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불법이란 얘기예요. 미국에선 합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미국 가서 해야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선택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 중에 그 회사들이 약 100여 개 넘는 회사들이 어떤 제품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1등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실 거예요. 1등이 50%가 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하려면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독보적으로 제조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많다. 그 데이터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폴 제인 필더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요. 동네 친구가 아니고 내 고등학교 동창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성공했으면 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언을 듣고 새겨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누가 하냐? 이미 성공한 사람들, 미래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과거의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틀리다고 얘기해. 누구 말 들으실 거예요? 옆집 아줌마 말 듣습니다. 희한해요. 옆집 아줌마 말 들어요. 왜? 나는 도널드 트럼프나 빌 게이츠나 폴 제인 필더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전문가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는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한 템포가 느리네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시한 기준이 아니에요.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책자를 종합해서 만든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데이터예요. 회사를 선택을 할 때 먼저 회사의 재력을 봐야 됩니다. 재무 능력을. 왜? 내가 열심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캐시백을 받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회사가 사라졌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회사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독보적으로 뛰어난지를 보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익을 나한테 돌려주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아. 그런 회사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제가 선택한 회사가 바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여러분이 와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전 세계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24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지사에 와 계신 겁니다. 한국 지사.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는 1992년에 닥터 마이런 웬치라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을 통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넘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자꾸 넘겨주는 것 같은데. 닥터 마이런 웬치 박사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리 하얀 할아버지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이 할아버지 인자해 보이지 않냐고. 인자해 보이시죠? 이분이 이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1992년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설립이 됐는데 그 전에 1974년에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던 걸 연구소로부터 유사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뭔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진단 키트를 포함해서 약 30여 종의 진단 키트를 발명을 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진단 키트를 생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로열티를 지금까지도 받고 계세요. 그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암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죠. 암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 몰두를 하셨던 거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지금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코로나 덕분에 바이러스 진단 키트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검사를 왜 할까요? 코를 왜 이렇게 쑤실까요? 빠르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한테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단 키트입니다. 그 진단 키트를 1974년에 걸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진단 키트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90년대까지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 연구에 몰두하면서 주변에 본인의 가족들을 다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을 조금씩 병이 이미 걸린 다음에 진단하는 것보다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유사나의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199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 딱 30주년이에요. 30주년. 미국 컨벤션을 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컨벤션 가시는 분. 우와. 컨벤션 왜 가세요?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는데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컨벤션 갈 때 항상 일입니다. 일. 거기서 얻어온 그 영감이나 에너지를 내가
쫙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그만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벤션은 절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유산화 사업을 했다면 미국 컨벤션장 가서는 24시간 3일 동안 유산화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잠 주무시지 마세요. 가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모든 강의 다 쫓아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정말 큰 게 남을 거예요. 자, 30년 된 회사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있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됐죠.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됐죠.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죠. 현재 중국을 제외한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죠. 전 세계 단일 코드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품질이 똑같아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기부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 파트너가 예전에 컨벤션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산화가 기부회사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기부를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은, 자, 유산화 첫 행사가 뭔지 아시는 분? 컨벤션 첫 행사가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첫 시작입니다. 기부. 그 강의를 딱 들으니까 첫 강의가 그거니까 유산화 기부회사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부에 대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이러너치 박사님의 이 철학이 이 파운데이션에도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산화 제품 중에 유사니멀즈라고 하는 어린이 종합 영양제를 하나를 구입하신다면 1달러가 파운데이션에 기부가 됩니다. 많이 구입하셔야 되겠죠. 그죠? 회사에서 1달러씩 회사 그 파운데이션에 기부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유산화 본사 전경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가보시면 깜짝 놀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FDA로부터 의약품 제조업체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자, 유산화는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승인을 다 받을 이유가 없겠죠. 영양제 만드는 회사인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만드는 영양제를 드시겠어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영양제를 드시겠어요? 굳이? 그죠? 굳이? 근데 이왕이면은 똑같은 금액이라면 저 같으면 여러분처럼 의약품 제조업체 아주 깔끔한 공장에서, 그리고 의약품이라는 것은 단 0.01mg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만든 영양제를 먹겠습니다. 저 같으면. 현명한 선택인 거죠. 이것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 회사로서 유일하게 자체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비부 총체의학연구소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말기암부터 시작해서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가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끔 행사, 컨벤션 행사장에 가면은 여기 갈 수 있는 추천권을 줍니다. 추천권. 정말 운이 좋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분 가셨어요. 여기 진짜 내가 가고 싶다?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돈이 있어도. 그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말기암 환자, 만성 퇴행성 질환 말기까지 가신 분이 아무런 화학이나 약물 치료 없이 자연 치유요법으로 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곳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서 다 짜여져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치료제로 처방을 하는 영양제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예요.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2011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후로 현재까지 약 60배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0배. 60배. 주식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60배 성장했어요. 유산화 주식 갖고 계신가요? 주식 하시는 분?
나 같으면 사겠어요. 자, 그리고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은요, 일단 써보면 알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써보면 바로 느낄 정도의 제품 퀄리티를 갖고 있고요. 세포 과학자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써보면 대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딱 세 가지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먹는 영양제. 두 번째, 빼는 영양제. 세 번째, 바르는 영양제. 인체 세포가 필요한 제품, 세포에 꼭 필요로 하는 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거 안 팔아요. 유산화는. 고등어나 정수기 안 팝니다. 전문적으로 인체 세포에 관련된 제품들만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독보적인 전문성. 시중에 수많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싼 거? 가성비 좋은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성비를 많이 따지시니까. 근데 저라면 전문가가 권하는 영양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영양제. 이분 누군지 아시죠? 자, 이분이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영양제를 선택을 할 때 꼭 참고서적으로 봐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뭐냐?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전 세계 영양제를 비교 가이드한 책입니다. 비교 분석한 책이에요. 199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약 6판, 6권이 나와 있습니다. 약 4년에 한 번씩 책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 판으로 보면은 1600개 제품을 비교 분석을 한 책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제품들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많은 회사의 제품.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강기능식품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 이 책을 한번 보신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왜 이걸 몰랐지? 내가 먹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의 반응도 있어요. 이거 니네 회사에서 만든 책 아니야? 그런 반응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캐나다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이 책이 처음 나온 이유가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중에 정말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서 믿고 먹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어 달라 해서 라일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생화학자한테 의뢰를 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책이에요. 그게 현재까지 약 6판, 6개 판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하는 제품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단 한 차례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1650개 제품 중에 1등 하는 제품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헬스팩. 1등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가장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현명한 소비자들이시니까. 기다렸다 넘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전 제품 불합격도 있어요. 네, 땡땡. 뭘까요? 네슬레?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제품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전 제품 불합격.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이 이 책에 보면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가의 이유가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독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입니다. 컨슈머랩. 여기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소비자가 선택한 가장 좋은 제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컨슈머랩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회원이 각각 1년에 얼마씩 내면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산화 제품은 안전성이나 그리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처방전, 의사 처방전, 내과의사 처방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상을 받고 있어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정말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을지 몰라요. 70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수상 내역,
이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요. 진짜 받았는지.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제가 검색한 모든 데이터는 다 팩트였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먹습니다. 몸이 재산인 운동선수가 도핑에 걸리면 큰일 나는 선수 생명이 마감되는 그런 운동선수가 믿고 섭취하는 제품이 바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정말 많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유사나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섭취를 합니다. 이 사람 알죠? 자랑스러운 황대현. 이거 보신 분? 정말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1등. 멋지지 않나요? 이런 경기력을 보인 사람이 유사나 제품을 섭취를 합니다. 여러분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드시면. 자, 이분들 아시죠? 이 부자 유명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다 한 번씩 검증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유산화는 건강한 세포를 위한 제품들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화장품. 이 세 가지 제품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따져보니까 전체 31.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통량이죠. 어마어마한 유통량이에요. 여기서 독보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 가장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아직 유산화 제품을 단 한 번도 써보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을 계기로 딱 한 가지 제품이라도 딱 3개월 동안 꾸준히 써보시기 바라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런 데이터가 있고 왜 그렇게 수많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애용을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리셋 클렌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산화엔 약 85명의 전문 과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술의 집합이 리셋 클렌징 프로그램 딱 일주일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산화 경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굉장히 좋아요. 그죠? 빨리빨리 좋아하죠.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걸 원하세요? 일주일 동안 딱 짧고 굵게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걸 원하세요? 짧고 굵게요. 그죠? 짧고 굵은 프로그램 권합니다. 짧고 굵고 유산화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야,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무조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라비브 화장품도 유산화는 바로 연구해서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연구해서 유산화는 모든 제품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유산화 화장품이 처음에 출시가 된 게 2007년이에요. 그때 주가 변동 그래프를 보면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확 뛰었습니다.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게 2007년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화장품 때문에 그래요. 유산화에서 화장품 만들었어. 방부제가 없대. 그게 2007년이에요. 2007년 여러분 뭐하고 계셨어요? 무방부제 화장품을 쓰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근데 유산화는 그때부터 무방부제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누가 써도 안전합니다. 가태안한 갓난아기부터 피부암 환자까지 누가 써도 안전한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들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한 번 써보신 분은 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제가 화장품 잘 광고할 것 같으신가요? 말 잘하게 생겼죠? 화장품 잘 팔 것 같죠? 저 화장품 잘 팔아요. 딱 하나만. 세럼 써보신 분. 자, 안 써보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딱 한마디만 할게요. 세럼을 써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세럼 쓰잖아요? 뒤에서 누가 머리끄댕이 잡아 당긴 것 같아요. 확 당깁니다. 진짜로. 깜짝 놀래요. 제가 미국 컨벤션에서 세럼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봤는데 한번 써봤는데 경험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안면 근육이 쫙 당겨요.
다른 거 말고요. 화장품은 세럼 한번 써보세요. 매니아됩니다. 자, 이 많은 연구진들이 유산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 곡선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지났지? 이게 안 눌러져서 그래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누적 성장률입니다. 최근 5년 누적 성장률 어마어마하죠. 순위로는 매출 순위로는 6입니다. 근데 누적 성장률을 보면은 1등이에요. 그리고 단일 제품만 어마어마하게 팔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유산화는 모든 제품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제품이 다 써보시길 바라요. 그거를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짧고 굵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별 상위 5위 매출 현황 보시면은 이게 나타내는 거는 1등이 다 건강기능식품이에요. 1등이 다 건강기능식품인데 독보적으로 유산화가 앞서가고 있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후원수당이 얼만큼 지급되고 있느냐예요. 해가 갈수록 유산화가 가장 많은 후원수당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여러분이 유산화를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미 유산화를 쓰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입니다. 공정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화 수익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줄 마케팅이에요. 2명만 있으면 나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급이에요. 우리 다 월급 받죠? 그죠? 다 월정산하고 월급을 받아요. 근데 유산화는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에 매주 정산해서 매주 주급을 지급을 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매주 주급을 주는 요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쉬는 날이다? 그럼 목요일 날 줍니다. 목금토가 쉬는 날이다? 언제 줄까요? 수요일 날 줘요. 몇 년 전에 수목금토가 쉬는 날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화요일 받았어요. 돈이 많아요, 회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동일 비율로 지급을 합니다. 먼저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주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한 만큼 줍니다. 그리고 수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A와 B와 C가 있습니다. 나는 A를 소개했고 A가 B를 소개했고 B가 C를 소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C가 구입한 제품에 대한 매출은 그 위로 다 올라오고요. B가 구입한 그 매출은 위로 다 올라오고요. 이렇게 모든 매출이 위로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A, B, C의 모든 매출이 나의 왼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서 매출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나는 왼쪽과 오른쪽에 그룹 매출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유산화가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급을 하고 정산하고 남은 것들은 그 다음 주로 이월을 시켜줍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월시켜주냐? 타먹을 때까지 이월시켜줍니다. 근데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예요. 삼각형 구조.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왜 피라미드예요? 삼각형이지. 삼각형 구조예요. 삼각형.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유산화가 처음이에요. 정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저쪽에 있는 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회사. 그게 유산화입니다. 여러분이 유산화를 가입을 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제품을 구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을 하는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스타터 킷이라고 하는 2만 원 정도 되는 그 안에 유산화 관련된 회사나 제품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 2만 원의 스타터 킷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에 관련된 내용이나 회사에 관련된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꼭 정독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 정확하게 쉽게 잘 풀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유산화는 2월이 됩니다. 다른 회사는 2월 되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프레시 아웃 된다 그래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점수가 사라져. 그럼 무슨 심리가 발동해요? 타먹어야죠. 필요 없는 제품을 삽니다. 그죠? 필요 없는 제품을 사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은 10만 원을 준대. 근데 9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10만 원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사라져요.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10만 원 사죠. 삽니다. 팔다 못 팔면 나한테 파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사재기예요. 근데 유산화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정산하고 남은 건 이월시켜줘요. 계속 이월시켜줍니다. 계속 이월시켜줘요. 자, 이렇게 이월시켜줘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간에 제한 없이 가게 한 개를 오픈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매출을 일으켰을 때 가게를 처음부터 저처럼 3개를 갖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냥 제품 한 개씩부터 내가 꾸준하게 먹어보면서 일을 시작해보겠다. 그러면 가게 한 개짜리 시작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사업을 전제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겠다. 그러면 가게를 3개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제 파트너도 아닌데 왜 그럴까? 후자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중에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을 때 수입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개와 3개의 차이는. 그걸 보고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자, 가게 한 개만 운영을 했을 경우의 예시입니다. 2개 라인만 가지고 움직였을 경우에요. 가게 1, 가게 2, 가게 3이라고 보시면 돼요. BC1, BC2, BC3은 자, 김씨와 안씨로부터 해서 나의 BC2의 왼쪽으로 쭉 매출이 발생하고 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BC3의 오른쪽으로 박씨와 뭐죠? 황씨로부터 쭉 매출이 일어나고 소개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누적이 일어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는 가게 한 개에서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수입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700만 원. 그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만약에 모든 매출을 다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유산화 1호 사업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죠? 근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아요. 일한 만큼만 줍니다. 일한 만큼만. 대신 열심히 일을 해서 가게 한 개를 꽉 채웠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가게를 보너스로 줍니다. 가게를 2개를 더 줍니다. 그럼 이 가게를 어떻게 하느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가게를 오픈해도 되고 오픈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돼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오픈하겠다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픈하지 않겠다 그럼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99.9%가 아니라 100% 가게를 추가로 받잖아요. 다 씁니다. 왜?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다 씁니다. 자, 2번째 가게를 이번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움직였어요. 이 씨와 한 씨를 통해서. 그러면 2번째 가게도 시간이 지나서 꽉 차면은 여기서는 8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왜 7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일까요? 보너스가 커져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가게를 2개를 더 줍니다. 자, 3번째 가게를 꽉 채우면 여기서는 900만 원을 받습니다. 가게 3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가게 3개를 꽉 채우면은 총 한 달에 2,40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추가 가게를 6개를 더 받습니다. 6개를. 그럼 총 9개 가게가 되겠죠. 그러면 이 9개 가게를 꽉 채우면은 얼마일까요? 약 1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한 달에. 상상해 보셨어요? 한 달에 1억. 저는 이 1억짜리 그림을 보고 유산화를 시작을 했어요. 야, 씨, 아무리 못해도 1억 벌겠는데? 굉장히 당돌하죠. 전 당돌해요. 사업에 있어서는.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벌 수 있겠는데? 가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수입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지 올라가겠죠. 이 가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가게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9개까지 채워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1억 플러스 알파의 그림이 나옵니다. 유산화는 직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최고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세븐틴 스타 다이아몬드예요. 세븐틴 스타면 21개 가게를 꽉 채운 사람이에요. 21개. 어마어마하죠. 얼마일까요? 그 사람이 받는 돈은. 오늘 오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A스타 다이아몬드 권현진 스타 다이아몬드님의 승급식이 있었어요. A스타 다이아몬드, 8스타 다이아몬드. 8스타. 얼마일까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전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리 못해도 엘리트 보너스 포함시켜버리면 이 사람 보너스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엘리트 보너스라는 게 탑 60위 안에 드는 사람만 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연봉 30억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 그분이 매달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냐?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쓰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저도 한 달에 40만 원 먹고 씁니다. 근데 실제로 한 7, 80만 원 먹고 써요. 저 혼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좋으니까 먹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주지 않아요. 좋으니까 먹습니다. 제품 매니아가 된 거예요. 아까 제 나이를 50대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실제 생체 나이는 46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46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언제 얘기할까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후원 수당도 있지만은 이 중에서 저는 요거를 한번 꼭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쪽에 있는 리더십 보너스가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 저게 어마어마해요. 저걸 꼭 받을 때까지 절대 유산을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보너스. 가게 9개를 채우면 후원 수당과 리더십 보너스가 똑같아집니다. 가게 10개부터는 리더십 보너스가 많습니다. 11개는 훨씬 많겠죠. 12개든 훨씬 많겠죠. A스타 다이아몬드는 가게 몇 개를 채웠을까요? 12개입니다. 리더십 보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유산화 비즈니스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저는 쉽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우리는 휴대폰으로 사업합니다. 휴대폰. 유맵이라는 게 저희 그룹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휴대폰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도 운이 좋으면 휴대폰에 올라갈 거예요. 휴대폰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운이 나쁘고 강의가 형편없다 그러면 안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올라갈 거예요. 제 강의도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 오셔야지 내가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그룹이 유니스타즈 그룹입니다. 유니스타즈 그룹은 시스템 매니저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에요. 김기술 원장님. 사업자는 아닙니다. 시스템 매니저예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꿈이 없다. 내가 꿈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내가 처음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거절을 해.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말을 잘 못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 사업자와 남자 사업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남자 사업자 보니까 남자 사업자 파트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남자 파트너 만들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지만 먹고 지만 좋아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구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좀 소개 좀 해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먹는 거에 감사해 하세요. 이런 내용을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이분의 강의를 들으세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세요. 유산화 사업하고 상관없이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꿈이 생길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꿈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 그룹의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강사에 뽑히기도 하셨어요. 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해외로. 대한민국도 좋은 데가 많지만 해외도 좋은 데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었지만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이제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만 한다면 회사에서는 이런 여행의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공짜 여행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공항까지만 가면 공항에서 태워가지고 휴양지에 내려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술도 주고 공연도 보여주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딱 모셔다 줍니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집에 오면 돼요. 그럼 내가 돈 드는 거는 갈 때 차비 올 때 차비만 있으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보내줍니다. 그냥 그런저런 여행이 아니에요. 정말 럭셔리한 여행이에요. 제 나이가 올해 46세인데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중에 크루즈만 2번을 탔어요. 평생 한번 타기도 쉽지 않다는 그 크루즈를 46세인데 2번을 탔어요.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46세라고. 뒤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해요. 자식한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에요. 증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상속할 수 있다고 해서 빨리 죽고 싶으세요?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누리세요. 그리고 남은 거를 자식한테 상속하세요. 남은 거를. 남는 게 아니죠. 그 모든 부가 자식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궈놓은 빌딩 한두 채, 그게 자식이 잠깐 선택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죠? 근데 유산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주지 않거든. 매주 줘요. 매주 줍니다. 주급으로 줘요. 일시불로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부는 대대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투자를 하고 원하는 시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업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입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절대로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는 혼자 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팀 사업이에요. 팀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스폰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누구처럼? 나를 가르치는 스폰서처럼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은 요거예요. 제품 쓰고 내 경험을 주변에 공유하는 겁니다. 작은 홈미팅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도 운영을 합니다. 팀에서. 회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을 관리하며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일을 바로 회사가 합니다. 나는 이 좋은 제품을 써보고 느낌을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요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큼의 시간을 투자를 할지 시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누구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는 스폰서와 함께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소득이 발생할 거예요. 혼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범죄도시라는 예를 들은 것도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중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변명이 뭔지 아나? 자기는 기회가 없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어.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왔어. Every passing minute is another chance to turn it all around.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닐라 스카이에 나온 영화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에 나온 명대사입니다. 해석하시는 그대로예요. 좋은 말이죠. 친절하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매 1분마다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만 있지 않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몫일 뿐이고요. 저는 유산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께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 그리고 유산화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저와 같은 시간 건강에 대한 걱정 없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